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주로 어르신들의 복잡한 문제들을 듣고 고민하는 노년내과 장일영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병이 한두 가지 있어도요, 약만 잘 먹으면 별 탈 없이 잘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중년이 되면 특히 몸이 좀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많이 피곤할 수도 있고요, 또 예전 같지 않으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관리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건강관리를 하시게 된다면 이미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 걸 못 느끼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나이가 느껴질 때 나도 이제 뭔가 좀 변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건강 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찐 뱃살, 그렇게 살이 찔 때 왜 근육은 안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코로나도 시간이 이제 꽤 흘렀습니다. 끝날 듯 하면서도 계속되다 보니 다들 이제 몸이 좀 많이 달라지시죠. 예전에는 늘 적게는 30분, 많게는 서너 시간까지도 밖에 나가서 운동하시고 또 헬스장 가서 또 운동하시고 그리고 이제 밖에 산행도 가시고 이렇게 나들이도 많이 가셨는데요. 그걸 못한 지가 조금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나이가 들면 뱃살이 좀 빨리 생기고 늘어나거든요. 그런데도 더 많이 그리고 더 단시간에 뱃살도 늘고 허벅지도 늘고 그리고 체중도 늘어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통상적으로는 한 1년이 지나니까 약 한 2, 3kg 정도까지는 느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변화가 처음부터 안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시다가 날씨가 많이 안 좋고 또 내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 운동을 며칠 정도 쉬게 돼도 우리 사실 잘 못 느낍니다. 실제로 눈에 띄는 변화가 거의 없죠. 그런데 이런 시간이 또는 이런 운동 못하는 기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이게 이제 고착화가 되면은요, 몸속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단순히 몸의 외형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작동 원리와 기전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몸이 이전에 내가 기억하고 있던 몸이 아니게 된다는 뜻이고요. 예전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시면 내게 나빠지거나 또는 금방 살이 찌시게 됩니다. 사실 외부에서 보이는 육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본인이 벌써 아실 거예요. 아침에 바지를 입어보고 자켓이나 외투를 입어보시고 나면 오랜만에 입었는데 옷이 끼죠? 그러면 벌써 체중이 또는 몸의 부피가 약간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 몸속에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대사량의 컨셉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몸이 쓰는 에너지의 양이라는 겁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꼭 달리지는 않아도 차를 이렇게 켜두고 시동을 걸고 있을 때 기름을 계속 태우고 있거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 앉아서 말씀만 드리는 정도, 운동은 하지 않고 비교적 평안한 상태에 있을 때도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있고 별로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적게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이 높아야 살이 잘 찌지가 않고요.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남는 에너지가 자꾸 몸으로도 가고 혈관으로도 가고 근육으로도 가고 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저장하기가 쉬운 곳으로 자꾸 이렇게 에너지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가장 저장하기 쉬운 곳이 바로 뱃속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남았을 때 뱃살과 허벅지 살이 좀 빨리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운동을 하지 못하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의 활동량이 있었는데 코로나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여건 때문에 사실 운동이나 활동량이 많이 줄었어요. 많게는 4분의 1까지 줄어들거든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근육이 효율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육의 효율이 빠르게 먼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효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근육량이 잘 유지가 되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육도 생명 주기라는 게 있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새 근육으로 바꿔 쓰거든요.
운동을 줄인다 또는 운동을 못하게 됐다는 것은 새 근육이 생기는 시간도 점점 지연이 되고 좀 오래된 근육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 좀 소위 늙은 근육들로 자꾸 차게 되죠. 힘이 많이 빠지고 피곤하게 되고요. 근육이 평소에 하던 일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근육은 큰 혈액 창고입니다. 근육에 혈액이 굉장히 많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다른 몸의 다른 곳에 좀 피가 많이 필요해요, 아니면 급하게 조금 혈액을 공급해 주세요 하는 곳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저장고가 근육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줄어든다는 말은 소위 이런 혈액에 대한 버퍼, 즉 혈액에 대한 저장고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급할 때 순간적으로 공급해 주는 양이 많이 줄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피가 조금 모자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 제일 순간적으로 많이 필요한 두 곳이 바로 이 뇌하고요, 그리고 폐입니다. 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앉았다가 일어날 때나 또는 운동을 하려고 할 때 피가 순간적으로 많은 출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혈액량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근육이 좀 부족한 분들은 심장만 갖고 되게 잘 안 돼서 혈액을 요청할 때 충분히 많이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쉽게 어지럽게 되고요. 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근육량이나 근육의 기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숨을 크게 쉬려면 이 폐가 힘을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 안에 들어있는 혈액량이 줄어들면 운동하실 때 필요한 그런 우리 혈액들이 좀 많이 부족하게 돼서 숨도 차고 그 다음에 자꾸 어지러운 것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병원 가서 검사 받으면 폐나 심장은 오히려 이상이 없고 운동 열심히 해라는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본인의 근육의 상태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방이 뱃속에만 차지는 않고요, 근육 안에 지방이 끼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소고기를 보면 이런 좋은 소고기에는 좋은 마블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육에 마블링이 낀다는 것은 사실 근육 속에 지방이 이제 차기 시작을 해서 근육들이 지방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사실 온몸에도 지금 근육들이 지방으로 바뀌면서 영양소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근육이 늙어간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혈액에 콜레스테롤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간에는 지방간도 끼고, 그리고 남는 노폐물들이 이렇게 뇌혈관까지 쌓이기 때문에 근육이 일을 안 할 때 생기는 사실 제일 안 좋은 경우예요. 단기간에 비만이 진행하면 세 번째 문제는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고 대사증후군이 옵니다. 이건 사실 다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시작하면 기존에 잘 맞던 약들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약을 잘 먹고 있고 약이 바뀐 것도 아닌데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오르고, 그리고 뭐 몸이 조금 이전하고 달라요. 약은 변한 게 없는데 내 몸이 바뀐 건데요, 몸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다음 분포가 달라졌기 때문에 혈액 속에 있는 약물의 농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10년 넘게 잘 맞던 약들도 사실은 농도가 달라지면서 이제는 잘 안 맞게 되는 현상이 종종 생깁니다. 나름 열심히 약을 먹었는데도 건강이 나빠지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게 제일 좋지만 살이 찐다고 느껴질수록 살을 뺄 게 아니라 더욱 근육 관리를 철저히 해야 실제로 이득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먹고 있는 음식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요, 꼭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은 첫 번째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사실 안에 단백질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어서 꼭 필요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영양 상태를 잘 관리하시는 분들 또는 식사나 이런 식습관들이 충분하신 분들에게는 견과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견과류가 요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견과류 한 줌, 저 견과류 한 줌 하면서 이런 견과류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 견과류가 조금 많이 섭취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견과류는 다른 음식하고는 다르게 조금만 먹어도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지방 함량이 또 많아가지고 금방 몸에 남게 됩니다. 체중이 되게 잘 안 빠지고 실제로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따라서 견과류를 섭취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보다 운동량이 줄으셨다면 견과류도 조금 섭취량을 줄이시는 게 체중이나 비만 증가가 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요거트인데요,
대개는 나는 열심히 음식 관리를 하고 살을 안 찌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살이 왜 안 빠져요 하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견과류 말고 또 같이 드시는 게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도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간간히 드시는 것은 훨씬 더 권장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요거트도요, 소화가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제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고요. 요거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유지방 함량과 이 안에 있는 칼로리 양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중이 안 빠지고 오히려 또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좀 줄이고 싶고 체중을 빼고 싶은 분들은 요거트를 조금 줄여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세 번째는 빵입니다. 아무래도 식사 준비가 조금 번거로우시거나 또는 이제 입맛이 떨어지신 분들이 제일 손쉽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는 게 빵이고요. 빵은 그 제조 과정에서부터 뭐 아시다시피 밀가루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성분들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빵들은 그래서 이 지방 함량이 꽤 높은 경우가 많고, 특히 이렇게 달고 맛있는 빵일수록 안에 이런 유지방 함량이 꽤 높습니다. 내가 체중 관리를 하고 싶고 체중을 좀 빼고 싶은데 잘 안 빠진다고 생각이 드시면 복용하고 계시는 또는 먹고 계시는 것 중에 견과류, 요거트, 빵이 예전하고 비슷한지 또는 예전보다 혹시 또 많이 드시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줄이시면 약 몇 주 뒤, 뭐 한 달 정도 뒤에는 체중이 약간 바뀌거나 허리가 좀 얇아지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다고 해도 지방에는 지방량이 줄어들거나 또는 근육의 양이 이렇게 막 현저하게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식습관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식습관 관리를 하시면 살이 찌지 않고 근육은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뱃살이 늘어날 때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할지, 특히 근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주제에서는 소화불량에서 우리가 좀 챙겨야 할 것들,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들을 한번 짚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군포시 도서관 많이 사랑해 주세요.